여러분, 지금 메고 계신 가방, 혹시 너무 무겁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 가방에서 30년치 무게를 덜어내는 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래된 가방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20대부터 메고 다닌 가방입니다. 처음엔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하나씩 넣다 보니 어느새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친구에게 서운했던 기억, 직장에서 억울하게 밀려났던 그 순간,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 늘 미안한 자녀에 대한 죄책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자기 비하,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몸에 붙어버린 해야 한다는 의무감들, 이것들을 다 가지고 다니니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요. 오늘은 그 가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차차차가 뭔가요? 신은경의 강의와 저서에 나오는 차차차는 세 가지 차의 앞글자를 딴 개념입니다. 버릴 차, 바꿀 차, 즐길 차.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버리는 구체적인 의식을 하나 추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서운한 감정을 종이에 적어 불태우거나 찢어버리는 행위처럼 물리적인 행동이 동반될 때 뇌는 더 명확하게 종결을 인식합니다. 삶에서 불필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것은 버리고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바꾸고 그리고 남은 것들은 즐기며 산다. 단순하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버리는 연습을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모으는 연습, 쌓는 연습, 참는 연습은 평생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연습, 버리는 연습, 그만두는 연습은 어쩐지 게으름처럼, 포기처럼, 도망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늘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집을 정리할 때도 오래된 물건을 과감하게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채워집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의식입니다. 60이 넘으면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신권사는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봅니다. 동창 모임에서 누가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옆집이 해외여행을 몇 번 다녀왔는지, 자녀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그 비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나요? 단 한 번이라도 없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불행을 가져다 줬습니다. 내가 이겨도 불안하고 지면 우울합니다. 비교는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이제 그 게임에서 나오세요. 탈락이 아닙니다. 졸업입니다. 두 번째, 오래된 상처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가끔 오래된 상처를 마치 소중한 물건처럼 품고 삽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억울했던 일, 배신당한 기억. 그걸 꺼내서 다시 들여다보고 또 아파하고 다시 넣어두고 그 상처를 버리는 것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를 버리는 것은 그 상처가 더 이상 내 오늘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 상처를 준 사람은 잊고 살면서 나만 혼자 계속 아파하는 꼴이 됩니다. 그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요? 세 번째, 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며느리니까 참아야 해. 엄마니까 희생해야 해. 나이가 있으니까 조용히 있어야 해. 이미 늦었으니까 포기해야 해. 이 문장들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억압적입니까? 누가 그 규칙을 만들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가, 관습이, 주변의 시선이 만들어낸 규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규칙을 의심 없이 따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물어볼 때가 됐습니다.
이 규칙, 내가 만든 거야? 아니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이순자 씨가 머리를 자른 날입니다. 제가 아는 이순자 씨는 올해 60입니다. 평생 긴 머리를 유지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남편이 긴 머리를 좋아해서 그게 당연한 일처럼 30년이 흘렀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어느 날 이순자 씨는 혼자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짧게 잘라주세요. 제가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로요. 미용사가 얼마나 자를지 물었더니 이순자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0년치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고 해방의 눈물이기도 했다고요. 그 이후 이순자 씨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싫어해서 못 입던 색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지루하다고 해서 못 가던 클래식 공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반대해서 미뤄뒀던 수채화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 가고 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내가 행복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허락을. 이순자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어딘가에서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허락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허락, 이제는 스스로에게 받아도 됩니다. 바꿔야 할 것들입니다. 버리는 것 다음은 바꾸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세요. 신은경 권사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입에서 내뱉는 말이 우리 삶을 만들어갑니다.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이제 시작이야. 나이가 몇인데.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이 몸으로 여기까지 왔어. 이젠 너무 늦었어.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 달라져 있을 거야. 같은 사실을 보면서도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가 너무 큰 변화처럼 느껴지신다고요? 아닙니다. 작은 말 하나가 큰 변화의 씨앗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단 한 번만 자신에 대한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조금 더 사실에 가깝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잘 살아왔으니까요. 관계를 바꾸세요. 더 정확하게는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세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를 줄이고 후자를 늘리는 것,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을 아끼는 겁니다. 자신을 아껴야 남도 아낄 수 있습니다. 쉬면 녹습니다. 차차차의 마지막, 즐기다로 가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쉬어야지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신권사는 이 말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쉬면 녹슨다. 여기서 쉰다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채로 그냥 세월이 흘러가도록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전거는 타지 않으면 녹습니다. 악기는 연주하지 않으면 소리를 잃습니다. 몸은 쓰지 않으면 굳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도전하지 않으면 무뎌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시작하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요?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괴테는 82세에 파우스트 2부를 완성했습니다. 할랜드 샌더스는 65세에 KFC를 창업했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40세에 처음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늦은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에 10년 경력자가 됩니다. 그냥 있으면 10년 후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10년 후인지는 묻지 않아도 아시겠죠. 낚싯대 여러 개를 들이우며 살기입니다. 신은경의 강의에서 가장 인상적인 표현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낚싯대 여러 개를 들이우며 살기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어부가 낚싯대 하나만 들이우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가 안 잡히면 그냥 빈손입니다. 그런데 낚싯대를 여러 개 들이우면 어떨까요? 이쪽에서 안 잡혀도 저쪽에서 잡힐 수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후반에는 한 가지에만 올인하기보다 여러 가지를 조금씩 시도해 보는 것이 훨씬 풍요롭습니다. 글쓰기도 해보고, 악기도 배워보고, 봉사활동도 해보고, 소셜미디어도 시작해보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맞을지는 해봐야 합니다. 완성도를 먼저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엔 다 서툽니다. 서툰 것도 괜찮습니다. 서툰 것을 즐기는 것, 그게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입니다. 마이너스. 올해 63세인 정혜숙 씨는 1년 전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뭘 찍을 거야? 누가 봐? 창피하게. 심지어 딸도 엄마 그런 거 요즘 사람들 너무 많아서 안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혜숙 씨는 그냥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먹는 밥 한 끼.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만드는 진짜 평범한 밥상. 첫 영상 조회수는 13이었습니다. 아마 본인이 여러 번 누른 숫자였을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구독자가 3,000명이 됐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밥상 보러 매일 들어와요. 우리 엄마 생각나서 울었어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정혜숙 씨는 말합니다. 내가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 알아요. 내가 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요. 평범한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오래 살아낸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가장 멋진 시니어의 모습입니다. 차차차 실천법 3가지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3가지를 드립니다. 하나, 이번 주 안에 버릴 목록 3가지를 적어보세요. 물건이어도 됩니다. 관계이어도 됩니다. 습관이어도 됩니다. 감정이어도 됩니다. 단 남의 시선에 맞추려는 습관, 오래된 서운함, 이미 끝난 걱정 이런 것들도 목록에 올릴 수 있습니다. 적고 나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머릿속에서 막연하게 무거웠던 것들이 글로 쓰이는 순간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선명해지면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둘,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자신에 대한 말을 바꿔보세요. 위에서 예시로 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말을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말로, 억지로 긍정적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금 더 공정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셋, 오래 미뤄둔 것 하나를 이번 달에 시작해 보세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수채화 수업이어도 되고,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이어도 되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이어도 됩니다. 시작이 전부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다음은 스스로 이어집니다. 인생은 줄여가는 예술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즐거움이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엄을 지키는 활동임을 강조해 주세요. 사용자님이 미술 교육자이신 만큼 붓을 드는 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오롯한 나로 존재하는 시간이라는 식의 예술적 경험을 예시로 넣으면 훨씬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고,
더 넓게 알리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은 다릅니다. 인생의 후반은 빼는 삶, 줄이는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낼수록 진짜 소중한 것이 보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일수록 진짜 따뜻한 관계가 남습니다. 남의 기준을 걷어낼수록 나만의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차차차. 버리고 바꾸고 즐기고 즐거움이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엄을 지키는 활동임을 강조해 주세요. 사용자님이 미술 교육자이신 만큼 붓을 드는 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오롯한 나로 존재하는 시간이라는 식의 예술적 경험을 예시로 넣으면 훨씬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글자가 인생 후반을 살아가는 가장 우아한 철학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하는 삶 대신 빼는 삶의 우아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리고 바꾸고 즐기는 그 차차차의 리듬 속에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가벼운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방에서 가장 먼저 꺼내버리고 싶은 마음의 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함께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가벼운 인생, 우아한 시니어를 꿈꾸신다면 소미 이하루와 함께 걸어가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